여러분은 혹시 가까운 사람에게 들었던 말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밤이 있었나요? 그저 장난처럼 내뱉은 한마디였겠지만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박혀 계속 떠오르고 아파했던 경험이 있지는 않았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과감히 끊어내야 할까요? 오늘 방송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장난으로라도 이런 말을 한다면 가족이라도 과감히 인연을 끊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방송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갈지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성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진 씨입니다. 유진 씨는 대학 졸업 후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실하고 끈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업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 유진 씨를 위해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녀를 응원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족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다가 실패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다. 그 말을 들은 유진 씨는 순간 모든 혈액이 얼어붙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분명 가족들은 자신을 응원하기 위해 모였을 텐데 그 한마디가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가족이기에 그 말을 애써 넘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그 가족은 유진 씨의 노력과 선택을 계속 비난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유진 씨는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존감은 계속해서 낮아졌고 사업에 대한 자신감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 씨는 우연히 들은 한 강연에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그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판이나 충고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그들의 내면을 파괴합니다. 유진 씨는 그 순간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자신을 갉아먹던 가족의 태도였다는 것을요. 그녀는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가족과의 인연을 과감히 끊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유진 씨는 오랜 시간 고민하고 눈물 흘리며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절 후 그녀는 마침내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부정적인 목소리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장난처럼 내뱉는 사람은 없으신가요? 그들의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 적은 없었나요? 유진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다면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단순히 넘겨서는 안 되는 말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유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큰 생채기를 남기기도 하고 그 생채기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 상처로 남기도 하죠.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예로 한 직장에서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업직에 근무하던 동진 씨는 자신의 상사로부터 늘 비슷한 말을 듣곤 했습니다.
너는 이 일을 해낼 능력이 없어 보여. 다른 동료들이 너보다 훨씬 잘하고 있잖아. 상사는 단순히 동진 씨를 독려하려는 의도였다고 말했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동진 씨의 마음속에서는 자신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매번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실수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두려움은 실제로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능하다는 말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예언이 된 것처럼요.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말이 결국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쳐 그 말이 현실이 되는 현상입니다. 동진 씨가 겪은 일도 그런 경우였죠. 상사가 던진 부정적인 말들이 동진 씨의 내면을 갉아먹고 그로 인해 그가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이런 부정적인 말로 여러분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그 말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부족함을 끊임없이 지적하며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민영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음악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끊임없이 반대하며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야. 너는 그런 재능 없어 보여.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민영 씨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열정마저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영 씨는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친구의 말에 용기를 얻어 부모님과의 갈등을 뒤로한 채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선택 이후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고 결국 무대 위에서 환한 미소를 짓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과 의심이 아니라 지지와 응원이라는 것을요. 우리를 낮추고 흔들리게 만드는 말보다는 우리를 격려하고 힘이 되는 말을 듣는 환경에서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끔은 우리가 그 부정적인 말을 장난으로 치부하며 넘어가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던지는 말일수록 더 쉽게 넘어가려 하지만 사실 그것들이 우리의 내면에 남겨지는 상처는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나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말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무심코 주고받는 말들 중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뱉었지만 상대방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특히 경계해야 할 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으며 그들의 선택을 평가하고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재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재현 씨는 오랫동안 자신이 꿈꾸던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 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니까 안 하는 게 좋겠어. 재현 씨는 처음에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지만 나중에는 그 말이 자신의 결정을 흐리게 하고 결국 자신감을 잃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겉으로는 나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이 사실은 내 의지를 약화시키고 내 선택을 부정하게 만드는 경우 말이죠. 이제는 그런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그 말의 진짜 의도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경계해야 할 말은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가볍게 치부하며 우리의 감정을 무효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때 종종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하윤 씨는 직장에서 동료로부터 농담이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외모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그 동료에게 그만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동료는 너 진짜 예민하다. 농담도 못 받아들이냐? 라며 되레 하윤 씨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 농담으로 들릴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 말은 농담으로서의 가치를 잃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는 왜 예민하게 굴어라는 말로 우리의 감정을 깎아내리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말 중 하나는 넌 항상 그래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상대방의 본질을 부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를 그 사람의 전체 성격이나 행동으로 일반화하면서 상대방에게 극도로 불공평한 기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희주 씨의 경험이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희주 씨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를 보며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항상 이런 식이야. 제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사실 희주 씨는 평소에 누구보다 꼼꼼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노력이 부정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자신감을 잃고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누군가가 항상 그런 사람으로 규정하려고 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혹은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진 않나요? 이제는 우리가 주고받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말들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이런 부정적인 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과 함께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끌어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지 않으면 그 관계는 불균형한 상태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호 씨는 친구들에게 항상 너는 진짜 눈치 없다라는 말을 들으며 농담처럼 취급받아 왔습니다. 처음에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점점 그 말들이 누적되면서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호 씨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내가 부족한 사람 같아져서 기분이 좋지 않아. 이 말을 듣고 친구들은 지호 씨가 진지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후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전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우리의 한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걸러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무조건적인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시각에서 나온 것이며 우리의 본질을 전적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연 씨는 직장에서 상사가 너는 늘 제대로 일을 못해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고민하고 괴로워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상사의 기대치가 그 누구도 충족시킬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수연 씨는 상사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 말이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것인지 판단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가끔은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경계를 무시하며 부정적인 말로 상처를 준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보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혜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혜진 씨는 어릴 때부터 가족들로부터 늘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하니?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 말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혜진 씨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혜진 씨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 가족들과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의 가치를 더 잘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존중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말에 상처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 기억을 기반으로 더 따뜻하고 배려 있는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철학자와 전문가들이 말하는 언어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언어를 그저 의사소통의 도구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언어는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존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언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단순한 단어들의 조합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와 가치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도 언어와 관계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결과가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사용하는 언어의 질이 그 관계의 만족도와 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말을 자주 주고받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관계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으며 갈등 상황에서도 더 빨리 화해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비난이나 조롱 혹은 부정적인 농담이 반복되는 관계에서는 갈등이 심화되고 상대방의 감정적 고립감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언어는 우리의 관계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도 있고 그 관계를 망치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체는 말은 세계를 창조한다라고 하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 주변의 세계와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반복할수록 그 부정적인 세계에 갇히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할수록 더 따뜻한 관계와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어를 통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의 감정에만 집중한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그 말이 상처가 될지 아니면 위로가 될지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에게 그게 내 잘못이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자는 친구에게 위로와 지지를 전달하는 반면 후자는 친구에게 더 큰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심을 담은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칭찬에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 관계를 더욱 깊고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는 태도 또한 언어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 관계는 더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말을 건네야 합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줄이는 것만큼 스스로를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꾸짖고 비난하는 말 대신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선택한 길을 믿어보자와 같은 긍정적인 말로 스스로를 다독일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의 삶과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힘을 가집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언어의 힘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언어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거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어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실천 가능한 접근법을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긍정의 언어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다짐을 전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긍정적인 말 한마디를 건네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잘 부탁해.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했어. 이처럼 짧은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전하는 긍정은 그들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변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힘내. 너라면 잘할 수 있어. 내가 정말 잘 해내는 모습이 멋져. 이런 간단한 말들이 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렸고 결과적으로 그 팀은 다른 팀에 비해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팀을 떠난 후에도 많은 동료들은 그를 떠올리며 언제나 좋은 말로 사람을 밝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기억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의사소통에서 경청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생각만 하거나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은 적극적 경청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끝냈을 때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정말 힘들었겠어. 그렇다면 다음엔 어떻게 하고 싶어? 와 같은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이런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불필요한 비판을 줄이고 격려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비판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성장시키기보다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일수록 솔직한 대화를 핑계로 불필요한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에게 왜 시험에서 이런 점수를 받았어? 라고 물어보는 대신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했어. 결과가 어땠든 내가 노력한 걸 알아 라고 말한다면 아이의 마음에 큰 위로와 자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판 대신 격려와 지지를 선택하는 것은 서로를 더 이해하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농담이나 유머를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벼운 농담은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관계를 부드럽게 해줄 수 있지만, 부적절한 농담은 상대방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비하나 조롱을 담은 농담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효과를 줍니다. 장난이었어 라는 말로 넘어가려 해도 이미 상처는 남기 마련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 친구가 가벼운 농담이라며 다른 친구의 외모를 지적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 이후로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농담이라지만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이 작은 농담 하나가 오랜 우정을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과와 화해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을 회피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겁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경솔했어. 내 말이 상처가 됐다면 정말 미안해. 이런 말들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방법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원칙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단순히 순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유명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가 하는 한마디의 힘은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점에서 당신의 말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고대 철학자의 말은 오늘날에도 큰 울림을 줍니다. 또한 우리는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타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비판을 줄이며 진정한 경청을 하고 적절한 유머와 농담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며 사과와 화해의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평화롭고 안정적이 됩니다. 우리 자신도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편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때로는 불편함이나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 습관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는 솔직히 인정하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시작은 결국 우리의 말과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며 그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필요할 때 진심으로 사과하는 행동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방송을 마무리하며 오늘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며 상대방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두 번째로, 진정한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존중하세요. 세 번째로, 불필요한 비판을 줄이고 격려를 늘리며 상대방의 자신감을 북돋아 주세요. 네 번째로, 농담과 유머는 적절히 사용하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중함을 가지세요. 다섯 번째로,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의 언어로 관계를 회복하세요. 이 5가지 원칙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떠오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고마워. 미안해. 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이 방송을 끝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고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더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방송을 지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관계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그 해결책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